소각장 시설이 과부하 상태에 이르면서 가연성 생활 쓰레기가 땅속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마을회가 토지 반환 소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신제주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4차례 도전 끝에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착공까지 남은 과제가 산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 봉계동 소각장의 일부 시설이 고장나면서 서귀포시 일부 지역 가연성 쓰레기가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8월부터 해당 지역 매립장이 만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은 흰색 종량제 봉투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한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등과 뒤섞여 산을 이루었습니다. 매립장에서는 유리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만 처리해야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서귀포시 남원읍과 성산읍 표선면 매립장에서는 소각 쓰레기도 함께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매립장에는 제주시 북부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는 가연성 쓰레기가 매일 5톤가량 반입되고 있습니다. 세 곳 매립장에 들어오는 소각 쓰레기만 하루 15톤. 제주시 봉계동 소각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소각로 일부가 고장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각장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매립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정책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매립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 한 달간 매립된 양은 470톤 정도입니다. 문제는 가연성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토양 오염이 불가피하고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2배 이상의 토사를 사용해야 해 쓰레기 매립장 포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남원과 성산, 표선 매립장 3곳의 평균 매립률은 90%에 달한 상황. 동복 매립장이나 동복 소각장에도 부하가 발생할 여지가 많고 또 현재의 매립 방식을 택하게 되면 인근의 환경 오염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서귀포시는 가연성 쓰레기도 매립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봉계동 소각로 수리가 끝나는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지역의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산 매립장의 경우 당장 오는 8월 만적이 예상되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기상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항공기운항이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공항에는 오늘 오후까지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돼 항공기 35편이 결항되고 100여 편이 지연돼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우로 한라산 입산이 통제된 가운데 한라산 삼각봉에 450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서귀포시와 남원 지역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녹지병원 사업 철회로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동홍동 마을회가 토지 반환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문대림 JDC 이사장이 주민 설득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동홍동 주민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제주도 녹지그룹과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토지 반환 소송을 검토 중인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의료서비스센터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발주하고 헬스케어타운에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이 있다며 사업 좌초서를 일축했습니다. 3자 협의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시켰습니다. 도 JDC 그리고 녹지 그런 것들을 설명했고요. 또 이제 투자자인 녹지그룹도 사업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동홍동 마을회는 사업 재개 의지를 확인했다며 토지 반환 소송을 보류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소 취하하겠다 뭐겠다는 확답 못 드리고 어쨌든 의기투합하면서 자주 지금까지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사장하고 자주 만남으로써 뭐 좋은 결과 있으면은. 가까스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주도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 녹지그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도 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입니다. 특히 녹지 측이 중국 본사로부터 투자금 수급이 원활치 않고 국내 금융업계도 자금 대출을 꺼리는 데다 향후 계획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JDC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묘수를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기업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운행 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9일부터 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자 대기업 렌터카 업체 5곳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규모 아파트인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4차례 도전 끝에 경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심의 등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건립된 재원아파트. 2016년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재건축 논의가 시작됐지만 15층 높이의 14개 동 874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경관심의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3차례 심의 끝에 주민들은 12개 동의 층수를 낮춰 세대수를 752세대로 줄이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서도로 350m도 폐도하는 대신 보행로는 확보하고 외곽도로 폭은 6m에서 12m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인근 흘천에 녹지축을 조성하라는 조건으로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층수가 낮아진 이유는 조망권과 그리고 또 개방지수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등의 하향 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였기 때문에 다음 절차는 도시계획 심의, 폐도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외곽도로 확대 외에도 흘천에 다리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보다 100세대가 늘게 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변 남북축과 동서축의 이면도로가 굉장히 혼잡해질 가능성이 있고 출퇴근 시간 되면 거의 교통전쟁이 반복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지하 1층에 141면 규모의 공공주차장 기부 체납도 무산돼 주차 대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재건축까지 남은 절차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해소 방안과 개발 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방안 제시가 재원아파트 재건축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는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다음 달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높이가 40% 완화돼 최고 높이가 30m에서 42m로 일부 변경됐습니다.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 공람과 도의회 의견 청취, 경관 심의,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이 변경 지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와 농민을 위해 살아온 고 허창옥 부의장을 깊이 추모한다며 도의원으로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헌신해온 고인의 행적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추모 성명을 내고 제주농업의 미래를 찾기 위해 힘을 기울인 허 부의장을 도민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며 생전에 못다 이룬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창옥 부의장은 지병으로 지난 23일 별세했고 내일 오전 제주도의회장으로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도내 장애인단체와 민주노총 등은 제주도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제주도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도정도 업체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무더위에 제주에서 올 들어 첫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20대 남녀 2명이 맥박수가 증가하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등 열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발생은 지난해보다 5주 빠른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96명에 이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3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